예, 여러분,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 후기의 이제 마지막, 자, 정통 성리학이 갖고 있는 여러분, 현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성향 얘기 있었죠? 또 한쪽은 뭐냐면, 자, 교재 492페이지 보세요. 일단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여러분, 성리학에 대한 반성 얘기할 때냐고, 이거는 틀만 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거기 2번 보세요. 일단 정통 성리학을 비판할 때는, 일단은, 자, 주자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성리학 자체가 주자가 완성한 학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시도할 겁니다. 누가 있냐면 거기 여러분 오른쪽에 일단 윤유. 자, 그 윤유 보시면 여러분, 교재 492페이지입니다. 자, 윤유가 여러분 지금 일단 주자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늘 정통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자에 토다는 사람들 다 사문난적이라 비판한다. 다시 두 번째, 박세당은 사변록에서 이 사변동의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서 또한 자, 주자가 아닌 노자 장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학 역시 주자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난다 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통 성리학을 비판할 때는 첫 번째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시도한다는 거고요. 바로 윤유, 박세당, 정리학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그 밑에 있는 사료 돋보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 여러분. 이런 것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이들은 여러분 사문난적을 지킵니다. 좀 이따 이제 학문을 접근하는데 그 학문이 양명학과 실학이에요. 그래서 양명학은 일단 여러분 거기에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기억, 심증리, 마음이 들이다. 그 다음에 니은, 치, 양지. 양지라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가 잘 나오죠, 여러분. 바로 지행합일. 아는 거와 행위는 함께 가야 된다. 라는 실천 유학입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 자, 3번 보세요. 어쨌든 16세기 중종 때 들어왔는데요. 16세기 대표적인 유학자 이왕이 전승녹백이라는 책에서 자, 이 양명학을 이단시 여겨요. 그래서 결국 정통 성리학자들은 양명학을 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 거기 여러분 자, 동그라미 3번 수영 보세요. 그 수영 과정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바로 자, 그 확산해서 18세기 경기도 일부 소론들이 받아들이다가 결과적으로 5번 자, 18세기 가면 강학파가 형성되죠. 강학파가. 그래서 결국 강학파 정제도에 의해서 강학파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향에서 작년에 저번 주에 했나요, 이거요? 갑자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릉 분들. 안 했죠? 예. 자, 갑자기 여러분 헷갈리네. 하도 오래 여기저기서 여러분 판을 자, 가방을 들고 했더니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거기에 여러분 자, 강학파 그래서 이제 정제도라는 인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 6번 한 개만 보세요. 결국 뭐냐면 정통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만 믿었고 결국 지행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뒤로 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95페이지. 자, 이제 실학 얘기입니다. 실학. 자, 실학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실학을 얘기할 때 강조했던 게 자, 실학에 나오는 발생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조선 후기 사에서 나왔던 모든 사회적 현상이 실학의 발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눌러보세요. 자, 거기 배경에서 정치는 갈수록 썩고 이번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사회는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성리학은 현실을 돌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니은 서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해학문 성리학이 고증하게 들어온다. 이게 이제 실학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실학과 관계돼서 거기 2번, 3번, 4번, 5번 이런 얘기는 자, 지금은 얘기 안 할 거고 도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기 497페이지 보세요. 그 도표 보니까 제가 이제 실학은 중농학파, 중상학파로 둘러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농이든 중상이든 자, 공통점 보세요. 실학은 기본적으로 16세기의 주리론, 주기론 기억나시죠? 바로 그 주기론. 현실개혁적인 주기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제야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실학자들의 엄청난 사회개혁론은 현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학의 한계예요. 두 번째, 자, 실학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 실증적이고 민족적이고 근대지향적이고 특히 누구 편에 고기 밑줄 피지배층 편에 쓴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실학자들, 중농이든 중상이든 그들의 목표는 바로 민생안전 부국강병이에요. 근데 민생안전,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부국강병, 국가를 부국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상 그 길이 농업에 있다. 그러면 중농학파고 그 길이 상공업에 있다. 그러면 중상학파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세요. 자, 차이점. 자, 중농학파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주제도. 자, 우리가 16세기 직전법 폐지로 조선은 지주 전호제 사회가 된다 했었죠. 계속 조선 후기 토지 소유의 불균형, 지주 전호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들은 토지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중농학파는 거기 파란색 박스 보세요. 중농학파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경세치용학파로 돼 있죠. 즉 우리가 자,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토지에도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해서 경세치용학파라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자, 하다 보니 그는 지주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고요. 또한 18세기 전황, 화폐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현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주로 누구냐면 남인들, 거기다 가로 열고 경기 남인 써놓으세요. 경기 남인. 자, 누가 있냐면 유용원, 이익, 정리하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그들의 한계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유교적 가장 이상적인 15세기 사회를 이들이 추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옆에 보세요. 중상. 자, 차이점 1번. 중상학파는 중업, 상공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들 역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토지에도 거론합니다. 근데 토지에도 보다는 농업 기술상의 개혁. 그래서 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이들을 자, 이용 후생학파라 불러요. 거기 여러분 파란색 북학파, 자, 중상학파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용 후생학파. 자, 이들은 주로 기술을 어디서 받아들이자 청에서 북학파입니다. 그 다음, 자, 2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도 얼마든지 기술을 통해서 그들도 자, 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주제를 옹호합니다. 그 새로운 지주제가 광작이었습니다. 광작. 농민도 얼마든지 농업을 통해서 넓은 영토 차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화폐에 있어 긍정적. 자,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노론들의 노론. 거기 노론, 낙론 써주세요. 낙론. 낙론. 인물성, 동론 써주세요. 이들은 자, 호론과 낙론 얘기할 때 이들이 바로 낙론이었고요. 동시에 인물성, 동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비거 보세요. 유수원, 홍대원, 박재가,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어쨌든 그들은 자, 유교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자, 바로 자, 상공업에서 새로운 사회 비전을 봤다는 얘기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탈피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개화가 됩니다. 일단 중농과 중상의 구별을 확실하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여러분 몫인데 자, 항상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농학파, 중상학파 첫 번째 자, 보세요. 거기 자, 02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중농학파 유용원. 밑에 딱 고디 반개수록 책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그들의 개혁안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2, 자, 그의 책, 그리고 개혁사상. 오른쪽에 정약용의 책, 그의 개혁사상. 다시 들어가셔서 자, 거기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 500페이지에 중상학파의 2번 유수원의 책.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서. 그 다음에 그의 기억, 니은 외우시고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고요. 이건 여러분이 교재를 편안히 써드렸으니까 고딩만 갖고 볼 줄 아신대요. 자, 이제 조선 후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17, 18, 19세기 전반기까지를 조선 후기라 불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상사. 그래서 여러분 정통성리학과 그걸 비판하는 자, 우리가 자, 사상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사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526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근대사의 발전기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여기 여러분 시대개감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대에 대한 감각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시기적 특징들 잘 잡으셔야 돼요. 자, 1863년에 여러분 1863년에 고종이 자, 드디어 왕위에 올라갑니다. 12살에. 자, 근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10년간 그의 아버지가 정치폈던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873년에 자, 이제 고종이 여러분 친히 정치 핍니다. 직접. 그럴 때 고종과 함께 여러분 정치 피는 사람 명성호초
민씨의 외척들이 개입할 거고요. 동시에 김홍집이라는 인물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상태에서 1876년에 여러분 일본한테 문호가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1882년에 미국한테, 1883년에 자 영국한테, 자 1884년에 자 러시아, 그리고 1886년에 프랑스 한 번 문호가 열리면서 이제 제국주의하고요 온갖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러한 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면 1876년부터 제가 이제 1889년 방공령 사건까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자 80년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에 다시 90년대 1900년 들어오면서 90년대 사건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00년 그리고 다시 1900년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1910년까지 국권 강탈까지 자 한 코드를 잡을 겁니다. 근데 자 이 시기에 바로 1904년에서 자 1905년 요 기간이 럴 전쟁 기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자 이제 요 기간에 럴 전쟁 기간에 우리가 마지막 1900년도에서 자 1910년 국권 강탈을 당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근대사의 발전은 1863년부터 1910년까지 불과 60년대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제 요 기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기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자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 기간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우리 민족의 과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거기 교재 52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작스 포인트에 맨 위에 19세기 우리 민족의 과제가 뭐냐. 자 우리 민족 과제 밑줄 쳐봅시다 여러분. 자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뭐냐면 안으로는 자 이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내적으로는 빨리 반봉거